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 말씀을 듣고 보니 둘 다 건강에 꼭 필요한 것 같네요. 그러면 왜 지방이 건강에 안 좋다는 누명을 쓴 겁니까? 네, 그거는 지금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두 가지인데요. 네. 지방은 지방인데 이 두 가지 트랜스 지방과 또 전혀 생각지 못한 당분 네. 이 두 가지 때문에 지방이 안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트랜스 지방이 몸에 쌓이고 당분 섭취가 많은 게 문제가 됩니다. 자, 엄지의 제왕을 통해서도 소개된 적이 있는 이 트랜스 지방, 최악의 지방이라고 소개를 했었는데요. 왜 그런 겁니까? 불포화 지방, 포화 지방 이 두 가지는 자연적으로 있는 겁니다. 자연에 있는 거지만 트랜스 지방만은 어떤 이런 자연적으로 있는 지방을 뭔가 가공을 하고 우리가 만지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애들이 트랜스 지방입니다. 예. 불포화 지방이나 포화 지방은 어느 정도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있고 도움이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 트랜스 지방만큼은 담배와 마찬가지로 백해무익한 게 바로 이 트랜스 지방입니다. 네, 서철 원장님. 네, 트랜스 지방을 조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보통 동물성 기름은 이제 그 실온에서 그 고체 상태라고 보면 식물성 기름은 대체적으로 액체 상태, 우리가 무슨 유 하는 거. 예, 근데 이건 뭐냐면 식물성 기름인데 모습만 살짝 바꿨더니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런 기름을 우리가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거든요. 네. 따라서 그건 자연 그대로의 형태가 아닌 우리가 만들어낸, 그래서 우리가 경화유라고 하는 이유가 딱딱해져 있는 기름이란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변형된 기름은 사실은 앞모습은 보기가 이쁜데 뒤에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그런 듯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게 트랜스 지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가린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드셨을 때도 우리가 딱딱해서 사실 고소한 맛 내기에는 아주 좋고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식생활 쪽에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좋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소화해내기 어려운 기름이 돼서 들어왔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기름은 우리 이 교수님 말씀처럼 그대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에너지로도 활용되고 세포에도 활용이 되지만 약간의 세포의 그 화학 구조의 변형을 가지고 온 이 트랜스 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트랜스 지방은 뭐 지방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당분 쪽에 있는 음식들은 그렇게 기름진 게 아니잖아요. 뭐 주스, 음료수, 과자 이런 것들은 기름진 게 아니라 그냥 달달한 건데 이게 지방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은 이렇게 기름진 거를 먹어야 몸에 지방이 쌓이고 콜레스테롤 문제가 생기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더 문제는 이쪽에는 당분입니다.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먹는 지방과 내 몸에 있는 지방은 다른 것이고 이 몸에 쌓이는 지방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은 이런 당분들. 즉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 밀가루나 뭐 탄산음료 같은 데 들어가 있는 당분 같은 것들이 영양가는 없고 근데 맛은 있기 때문에 자꾸 많이 먹게 되고요. 대신 또 열량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체 섭취하는 열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열량이 너무 많이 섭취를 하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비만이 되고 하는 문제가 결국엔 혈관 질환이나 이런 병을 일으키는 문제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럼 요건 좀 약간 좀 유화적인 질문인데 심장 건강을 위해서도 빵이나 음료수 같은 거는 정말 입에 대지 않는 게 차라리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자나 아니면 음료수나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 같은 걸 너무 많이 잡수시면 이런 탄수화물이 기름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네? 이거는 이것대로 소화되는 거지 뭐 이게 또 왜 기름이 됩니까? 네,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그게 몸속에서 중성지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이 올라가게 되고 우리 심장 혈관을 보호해줄 수 있다고 알려진 고밀도 콜레스테롤, 보통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이게 낮아지기 때문에 심장병의 위험이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포화지방이 많이 들은 고기를 줄이는 것보다 네. 오히려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 또는 가공식품을 줄이는 게 심장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좀 얘기를 해보자면 고기를 먹는 것보다 빵이나 과자를 먹는 것이 더 살찌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주부님들 뵈면 나는 고기는 전혀는 안 먹고 밥도 조금밖에 안 먹는데 왜 자꾸 살이 찌느냐? 나는 밥은 조금 먹고 어쩌다가
밥 대신에 과자 조금하고 주스 한 컵 마시고 이걸로 한 끼를 끝냈는데 나는 왜 내 남편은 밥 한 그릇 다 먹고 찌개 먹고 뭐 하는데 내 남편보다 왜 내가 더 살이 찌느냐 맞아.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떡 같은 거 뭐 이런 거 빵 조금 남은 거 이런 거 그냥 주부들이 다 해치우잖아요. 예. 한 번에 드시는 열량 자체는 이 작은 과자 몇 개, 뭐 초코파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밥보다 더 열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양은 적겠지, 얼마 안 먹겠지 하는 것보다 이런 게 더 나쁘기 때문에 차라리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게 밥도 어느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기도 적당량,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신동진 원장님, 이런 음식 많이 먹으면 당뇨에도 잘 걸리잖아요. 네, 그렇죠. 정제된 탄수화물은 당뇨병 발생의 아마도 제1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네네. 드는데요. 당분을 드셨을 때 이 당분이 몸 안에 들어와서 바뀌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그냥 포도당 그 자체로 혈액을 떠다니거나 아니면 지방으로 바뀌어서 떠다니거나. 그러니까 저런 탄수화물들을 많이 드시면 고지혈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당뇨가 생기는 건 필연적인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시는 게 가장 필요하고요. 당뇨 환자분들 경우에 저희 환자분의 경우인데 감자칩 맛있지 않습니까? 그 감자칩 단 6조각을 드셨는데 혈당이 무려 100이나 상승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정말 취약한 거거든요.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제어를 하지는 못하는 상황에 계신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영화보러 들어가면서 팝콘에다가 감자칩에다가 이거 들고 들어가서 콜라에다가 맥주에다가 네. 거기다가.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경우는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이 안 좋다고 이제 저희 방송을 보시고 아셔서 이제 현미 좋다고 많이들 말씀드렸잖아요. 현미가 좋다고 아시고선 이 현미로 현미 떡을 해서 드세요. 예. 또 현미로 뻥튀기를 해서 드세요. 예. 이거 다 안 좋습니다. 왜요? 현미의 그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현미 자체가 녹말과 겉표피가 붙어 있기 때문에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요. 그것 때문에 현미가 좋다고 말씀드린 건데 가루를 내면 이미 다 껍질하고 녹말 전분들은 다 분해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쌀 드시는 것보다는 낫지만 현미 자체의 이득은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박상진 원장님. 결국에는 지금 이제 지방 중에서 특히나 이제 당분과 트랜스 지방이 우리의 몸에 지방을 쌓이게 하는 주된 원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결국에.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뭐 당분이 칼로리가 높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음식을 어느 정도 먹으면 배부르다라는 신호가 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음식을 그만 먹게 되는데 이 신호를 교란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당분과 트랜스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저 당분과 트랜스 지방을 너무 많이 먹다 보면 분명히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들고 숟가락을 놔야 되는데 이게 조절이 안 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먹고 살은 계속 찔 수 있는 거죠. 네. 자, 많은 분들이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내 몸속에 지방이 쌓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먹는 지방과 이 몸속에 쌓인 지방은 전혀 다르다고 하죠. 지금부터 몸속 지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하면은 뭐 이제 중성 지방, 콜레스테롤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주 뭐 건강에는 쥐약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나쁘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렇게 나쁜 겁니까?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나 특히 심장 같은 경우는 그런 중성지방을 갖다 에너지로 씁니다. 굉장히 많이 쓰게 되고 우리 신체 기능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게 중성지방입니다. 이 중요한 중성지방이 몸에 나쁘다,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최근 우리의 식생활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성지방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먹는 게 적었고 언제나 우리가 원할 때마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먹게 됐을 때 그걸 최대한 저장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이 그걸로 저장이 되고 필요한 거에만 쓰였는데 지금은 먹고 싶은 때 언제든 먹습니다. 바로 한 걸음만 움직여도 먹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먹는 게 많으니까요. 필요한 것보다 더 몸속에 많이 있는 게 문제입니다.
자, 박상정 원장님. 네. 그러면 중성지방을 줄이려면 이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중성지방이 많다라는 네. 거는 결국 많이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안 먹었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간혹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살 뺀다고 닭가슴살을 먹는데 아침에 3근, 점심에 3근, 저녁에 3근 먹으면요. 분명히 살찝니다. 닭가슴살도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거예요. 예, 결국 닭가슴살도 많이 먹으면 이게 중성지방으로 바뀌어서 지방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서 중성지방이 많다라는 건 단순히 내가 지방을 많이 먹으니까 중성지방이 많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먹는 총량 자체가 많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줄이라는 방법은 우선 먹는 양을 줄이는 거.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거. 네. 이것만이 우리 몸에 있는 중성지방을 줄이는 예.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줄이고 운동하고. 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지방. 그런데 왜 건강이 무조건 나쁘다는 누명을 쓴 걸까요, 이게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예. 자, 그럼 먼저 콜레스테롤 하는데 이게 또 정확히 뭡니까?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속에 가장 많이 넓게 분포하고 있는 지방의 한 종류입니다. 예. 콜레스테롤이 높은 게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 몸속에 콜레스테롤이 제일 많은 장기가 어디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뇌입니다. 네. 그 외에 간에도 있고요. 근육에도 있고요. 혈액 어디에나 있으면서 필요한 곳으로 혈액을 따라서 운반이 되게 되는데 이런 온 몸에 갖고 있는 콜레스테롤 전체 중에 한 10% 정도가 혈관 내에 혈액 속에 존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린 보통 이제 아우 나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이건 큰일 났어. 어떡하면 저 이렇게 난리 걱정을 나죠.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고 보니까 혈액 속에도 10% 있고 뇌 속에도 있고 필요한 거네요. 네, 꼭 필요한 겁니다. 콜레스테롤 높으면 난리가 난다 하는데 없으면 오히려 더 큰 난리가 납니다. 없는 게 더 문제입니다. 네. 콜레스테롤은 원유 같은 것과 같아서 우리 몸에 한 세포가 60조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모든 세포의 세포벽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구성 성분이고요. 또 사람들의 호르몬,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있고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있는데 이런 성 호르몬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또 이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경우에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신체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란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재료가 또한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지방질을 먹어서 그걸 소화시켜서 흡수를 할 때 담즙산 같은 게 필요하게 되는데 그걸 또 도와줘서 하는 게 콜레스테롤입니다. 즉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모자라면 네.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모자라면 오히려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져서 각종 질병에 걸릴 가능성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그러면은 진짜 유별난 사람들은 뭐 계란 노란 자위도 안 먹고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새우도 안 먹고 제가 한때 그랬었어요. 네. 아예 안 먹거든요. 예. 오징어 같은. 근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안 먹는다는 거 큰 영향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콜레스테롤이 없는 음식을 먹어도 콜레스테롤은 몸 안에 생깁니다. 또는 채식만 하시는 분들 또는 기름기 전혀 안 드시는 뭐 스님 같은 분들은 이분들은 콜레스테롤 문제가 전혀 없겠느냐? 아닙니다. 몸에서 만들어내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먹는 걸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전체 한 20 내지 30% 정도만 되고요. 그 외 나머지 대부분은 간이나 온몸 장기에서 다 만들어내는 것. 즉 몸에서 대부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안 먹는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게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서재울 원장님, 콜레스테롤이 네.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네, 우리가 소위 나쁘다고 하는 그 LDL 콜레스테롤,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좋다는 HDL 콜레스테롤을 말씀을 드리려면 LDL이라는 애는 물건을 이송을 하는 차예요. 그러니까 그 물건이 너무 많으면은 우리 몸에서 안 좋으니까 혈관에 끼니까 문제가 되지만 반대로 쓰레기 치우는 HDL이 너무 적으면 또 그 쓰레기가 남아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HDL이라는 거는 좀 높은 게 좋겠고 LDL은 낮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지만 그것 또한
너무 높고 낮고가 아니라 적당껏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콜레스테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이겨내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면 스트레스 호르몬 만들려고 콜레스테롤을 좀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그러네요. 이럴 때는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 않냐. 또 한 가지는 이게 성호르몬을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에 호르몬이 부족해서 콜레스테롤을 자꾸 재료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 않냐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박상준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술이나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을 때 그걸 저장 형태로 지방으로 저장되는 걸 중성지방으로 하기 때문에 음식을 조금 먹는 사람이 중성지방은 낮은데 네. 콜레스테롤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라면 음식을 적게 먹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나 호르몬 문제라는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이게 단순하게 무조건 낮춰야 된다가 아니라 굉장히 전문의하고 상의를 제대로 하셔야지만 이 콜레스테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콜레스테롤 많이 든 음식을 우리가 줄이라고 하는 겁니까? 예, 원래 미국에서 한 40년 동안 콜레스테롤에 대한 경고 문구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아, 콜레스테롤 들어있는 음식 많이 먹지 마라. 콜레스테롤 올라간다. 이 얘기인데 그게 이제 아니다. 이제 풀어주게 됐어요. 근데 그건 뭐냐 하면 콜레스테롤이 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가 7, 80%는 간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 많이 들어오네. 좀 적게 만들어야겠다. 조금 들어오네, 많이 만들어야겠다를 우리가 이제 탄력적으로 조절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달걀 안에 콜레스테롤 있다고 그걸 먹지 말자고 하는 거는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그 콜레스테롤 함유 음식은 다른 장점도 있기 때문에 적당껏 먹어야 된다 쪽으로 좀 바뀌고 오히려 정제 당분, 탄수화물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이제부터 말이죠.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아도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막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동안 국내 의료계에도 혈관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좀 낮추게, 높이지 않게 제한하는 식단을 환자분들한테 이제 권유를 했었는데 그런 게 큰 문제가 없다라는 미국의 얘기, 이런 의견이 있지만 미국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지방식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는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을 두껍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개인이 갖고 있는 병, 아무 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 무조건 안 먹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심장에 문제가 이미 있거나 또는 당뇨병이 있거나 이런 질병이 있는 분들은 콜레스테롤이 혈전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그런 걸로 인해서 혈관이 더 좁아지고 좁아진 혈관에 혈전이 막혀서 심근경색 또는 협심증 같은 질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는 꼭 필요합니다. 근데 나이를 먹게 되면은 왜 그냥 있어도 그 나이살이라는 거 그게 계속 찐다 그랬잖아요.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조금 먹어도 이제 살이 많이 찌게 되는 것처럼 콜레스테롤 수치도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그게 좀 저절로 높아지는 것은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 아닐까요? 아무래도 축적이 좀 되는 것 같으니까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나이에 따라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변하는 거는 맞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전체 평균을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지만 60세가 넘어가게 되면 이게 반대가 됩니다. 여자가 더 높아요? 여자가 더 높게 됩니다. 그래서 7, 80대에 가면 남자보다는 여성이 훨씬 더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여성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여자에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